자, 지난 시간에 한 건 여기까지 되어 있는 거에서 이제 얘를 스타일 잡겠다라고 했습니다. 조시 와그너와 Satisfies Customers 부분을 보면 여기 부분 얘가 우리가 동그라미 위에 얘를 올리려고 얘를 absolute로 처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대충 위에서 얼마큼 떠져 있다라고 스타일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글씨 폰트와 색깔과 간격 확인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타입 툴로 일단 잠겨있는 거 모두 풀고 컨트롤 T 해서 캐릭터의 스타일 봅시다. 자, 라이트의 대문자의 23픽셀의 줄간격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 밑에 거랑 21이 있긴 있는데 써도 되겠다. 메모에다가 해놓고 볼게요. 프록시마 노마는 우리가 바디의 폰트를 잡은 거니까 다시 잡을 필요 없고요. 라이트랍니다. 라이트는 그러면 300을 주면 될 거고 폰트 사이즈가 맨 위에 게 23픽셀 행의 높이가 21픽셀 자간이 있어요. 자간 레터 스페이싱이 200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구현을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안에 있는 녀석이었으니까 HTML에서 슬라이드 부분으로 갈게요. 예, 여기 리스트 하나에 열고 봅니다. 이 부분 우리가 SVG 위에 얘가 올라올 수 있게 아우터 서클을 기준으로 해서 앱솔루트로 잡아놨던 저 녀석의 스타일을 잡겠습니다. 아우터 서클 안에 있는 H3라고 하면 크게 문제 없겠네요. 메인 CSS에 왔고요. 스타일 잡아볼게요. 라인 하이트가 아까 몇이었더라? 21픽셀. 글자 하나하나의 사이 간격도 있죠. 레터, 스페이싱 200이니까 0.22m. 칼라를 그러고 보니 확인을 안 했네요. 일단 칼라가 어디 있느뇨? 칼라는 요 색깔.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이렇게 대문자 글씨 변신 해서 해주고 요 satisfy는 뭐로 구분이 되어 있죠? 스팬으로 되어 있죠. 스팬이 아래쪽으로 완벽하게 내려오게 하려면 스팬에다가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네, 한 블럭을 다 쓰라고 해서 블락으로 바꾸면 되겠죠. 봅시다. H3 안에 있는 누구? 스팬. H3 안에 있는 스팬 디스플레이 블락 폰트 사이즈가 다르죠? 대문자도 아니고 다시 얘를 뭐로 바꿔줘야 돼요? 로어 케이스로 바꿀게요. 소문자로. 폰트 사이즈는 봐야 알겠고요. 폰트 사이즈는 뭐야? 똑같네? 똑같고 자간이 없고 대문자가 아닌 것만 다르군요. 뭐야, 오히려 더 크네. 그냥 23픽셀로 하고 대문자가 아니고 자간이 200이 없고 랍니다. 그러면 레터 스페이싱을 다시 빼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0으로 다시 바꿉시다.
그렇게 하면 얘 스타일은 되시겠고요. 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걸? 매뉴얼이 있었나 좀 볼게요. 예, 사용법은 기본적인 사용법은 이렇게 두 개를 로드하고 이렇게 쓰라고 하면 됐었는데 다큐멘테이션에 가서 예, 사용법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혹시나 있나 보려고. 텍스트 랩에 지금 우리가 슬라이드 구현된 걸 보면 너무 아래쪽에 치우쳐 있거든요. 이걸 올릴 수 있나 해서. 물론 텍스트를 조금 더 길게 해주면 돼요. 여기에서 이거보다 텍스트를 조금 더 복사해서 더 길게, 아니 HTML에서 줄넘김을 끄고 여기에 글씨를 조금 더 해서 브라우저에서 보면 당연히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텍스트의 양을 조절을 해도 되겠고요. 매뉴얼에서는 그게 혹시나 있나 보려고. 지금 우리가 아래쪽으로 맞추라고 했거든요. 코딩을 보면 HTML의 저 밑에 우리가 보면 어디서부터 vertical line을 아래서부터라고 했거든요. 탑이라고 바꿔볼까? 맨 위에 거를 탑이라고 한번 바꿔보시겠습니까? 바텀에 있으면 탑이 있겠지. 위에서부터 채우라고 하면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그건 맨 위에 있을 거야 아마. 그죠? 이렇게 그 위에 간격을 주기가 애매하지. 이러면 얘한테 혹시나 마진이 먹나 테스트 좀 해볼게요. 안 먹어요. 부모를 감싸고 있는 요소에다가 이 글씨에다가 마진을 줘봤자 안 먹습니다. 라이브러리 돌아간 거라. 응? 패딩? 그럼 패딩을 바꿔볼까? 우리가 패딩을 4번으로 줬죠. 어디에서? SVG에서. 그치? 아니 텍스트. 아 여기에 패딩 값을 바텀으로 바꾸고. 그러면 이 사방으로 다 똑같이 패딩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래 80으로 해버리면 여기가 작아지죠. 우리가 지금 패딩을 이걸 준 거 아니야 사방으로. 그냥 쉽게 갑시다. 40으로 하고 글씨를 조금 더 키우는 걸로, 글씨의 양을 조절하는 걸로. 여기에 첫 번째 건 글씨의 양을 조금 복사해서 조금 더 넣어줬어요. 그래서 조금 더 두 줄 정도 더 나오게 복사 좀 해볼게요. 이게 최소한 반은 넘어야 좀 이쁠 것 같아서 여기에 텍스트의 양을 조금 더 늘려주면 위로 예쁘게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너무 많이 했다. 조금만 지울게요. 네, 텍스트의 양을 조절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큐멘테이션을 제일 찾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니라서.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지금 이 부분까지만 했습니다. 자, 타이틀의 스타일을 반영해줬고요. 디자인 좀 볼까요? 디자인을 보면 이제 그 다음은 어디에 해야 되나 볼까요? 네, 인스피레이션 부분이군요. 인스피레이션 부분은 사실 할 게 없어요. 우리 디자인을 구현된 걸 보면 거의 돼 있거든요. 지금 요것만 잡으면 돼요. 요거. 자, 얘한테다가 패턴, 인스피레이션의 패턴이 다른 게 있죠. 저 패턴은 이미지 폴더 안에 있겠죠? 이미지 폴더 안에 가볼까요? 인스피레이션의 BG, PNG 얘가 있으니까 저걸 누구의 배경으로 인스피레이션이라는
클래스명의 배경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예, 해봅시다. CSS는 inspiration 부분으로 와 주십시오. 클래스명 inspiration. 백그라운드는 그냥 반복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작성하는 CSS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칸 나가서 이미지스 안에 지금 파일 이름 카피해 놓은 거 그냥 넣기만 했습니다. inspiration 네, 했고요. 이건 뭐냐? 자, 비포 앤 애프터에서 패딩을 주면서 얘 크기가 바뀐 부분이 있군요. 백그라운드가 짧아서 거기까지 안 나오는 거구나. 이 백그라운드가 요거 여기 지금 비어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늘리거나 줄이라는 속성을 쓴 적이 없거든요.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준 적이 없다고요. 이 높이가 몇이 됐든 거기에 백그라운드를 다 맞춰 라고 하면 뭘 쓰면 돼요? 비포 앤 애프터에 가서 뭘 쓰면 높이를 채워주면서 너비도 다 쓰게 합니까? 뭘 써야 돼요?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써야죠.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를 써야지. 커버 아래까지 다 채워라. 커버를 쓸게요. 여기서 잘못 쓰면 안 되는 게 여기서 100%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너비도 다 맞추고 세로의 높이도 다 맞추라고 하면 이미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찌그러진다고요. 저러면 안 되니까 높이에 맞춰서 너비는 다 쓰되 높이 이하로 줄어들지 말게끔 커버라고 해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before and after에 가서 커버라는 속성을 슬래시 다음에 넣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다 숫자로 하면 어떤 게 백그라운드 포지션이고 어떤 게 백그라운드 사이즈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했었다고요. 오케이? 저장하고 다시 한번 브라우저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다 채우고 있네요. 커버 넣어주십시오. 넣으셨으면 다시 내려옵니다. 브라우저 하면 이제 여기까지 다 채우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어디랑 똑같을 거냐면 여기 얘 어디 100% 잠깐 볼게요. 네. 여기에서 했던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했던 거랑 똑같기도 하고 우리가 공통으로 그래서 선을 만드는 거 주는 거에는 디바이더라고 있으니까 이미 이렇게 잘 나오고 있다고요. 해보십사 하려다가 같이 볼게요. 자, 하트가 가운데 있대요. 하트가 가운데 있게끔부터 해볼게요. HTML에서 보면 인스피레이션의 이 부분입니다. 디바이더의 하트. 자, 일단은 이게 어디야? 인스피레이션 안에 있는 헐트라고 해볼게요. 인스피레이션 안에 있는 클래스명 헐트. 그 안에 글씨는 가운데. 그래서 하트가 가운데 오게 해줬고 위아래 간격도 얘한테 주시면 돼요. 디자인을 잠깐 볼게요. 몇 줄을 떨고 썼나? 위아래 두 줄씩 떨고 썼군요. 두 줄을 떨고 볼게요. 말진 54 오토. 그래서 위아래 두 줄을 떨궈줬고 그 다음에 색깔 우리가 이 색깔을 비포와 애프터에다 만들었어요. 그죠? 얘의 색깔이야. 얘의 색깔이야. 누구의 색깔입니까? 이 헐트라는 글씨의 색깔이니까 여기서 컬러로 지정하면 돼요. 예, 컬러 확인을 해보면 복사했고요. 이 컬러라고요. 그래서 컬러는 지정을 했고 여기까지 됐나요?
선의 색깔과 길이를 디자인과 똑같이 해주세요. 선의 색깔과 길이를 디자인과 똑같이. 얘를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디바이더의 너비를 887을 주고 화면의 가운데 있어라고 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파랗게 요 정도의 공간을 쓰고 있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누가 B4로 되어 있는 게 절대값으로 위치를, 이 요소의 레프트가, 이 선의 레프트가 왼쪽에 붙어 있고, 이 요소의 라이트가 기준 위치, 부모가 아까 얘가 부모라고 했으니까 기준 위치 얘에서 50%보다 50% 오면 여긴데 그거보다 40픽셀 더 와서 여기에 선이 있다고요. 이렇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쉽게 구현하는 방법은 누구의 크기만 바꿔요? 얘의 크기만 바꾸면 될 거라고요. 해볼게요. 인스피레이션 안에 있는 누구? 디바이더 너비를 주자고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너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개 다 선택했더니 267 정도 있대요. 너비만 주면 되죠. 마진 영어토는 이미 위에서 디바이더에 마진 영어토라고 돼 있으니까 영어토는 안 줘도 된다고요. 너비만 주면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너비가 커먼 나오고 있죠. 색깔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지? 얘 색깔 우리가 뭐로 줬었던 거죠? 디바이더의 before와 after에다가 뭘 줬죠? 배경을 줬어요. 그죠? 배경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요 before에 어디에 있는 before? inspiration 안에 있는 저 디바이더의 before에 뭐가? 백그라운드가 좀 전에 요 하트의 글씨 색깔하고 똑같은, 누가 애프터로 만든 게 똑같은, 이렇게 되겠다고요. 됐습니까? 너비만 지정해주고 누구한테 색깔을 줬었는지 파악을 해서 색상만 구현해주면 되시겠어요. 이렇게 디자인으로 다시 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얘 아마 필수일 겁니다. 우리가 여기 위에서 좌우 버튼을 클릭해서 슬라이드 되는 걸 구현을 했어요. 뭘 이용해서? cycle2라는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스크립트를 1도 몰라도 걔가 요구하는 클래스명과 속성과 값만 넣어줘서 얘를 구현했다고요. 자, 이렇게 좌우 버튼으로 슬라이드를 구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좌우 버튼 플러스 뭐도 여기에 페이저, 요 페이저로 구현하는 방법도 있다고요. 여러분 디자인에도 얘가 거의 대부분 있었어요. 예. 스크립트 마찬가지 1도 몰라도 얘를 구현하는 방법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HTML 구조부터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HTML에서 제가 이걸 만들었었나 안 만들었었나 좀 볼게요. 내려볼게요. 아마도 안 만들었을 거예요. 자리만 만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인스피레이션의 슬라이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사이트 들어가 봅시다. cycle2 사이트 들어가 볼게요. 구글 들어가 주세요. 데모에 가주세요. cycle2 검색해서 들어가고 데모에 가주십시오. 들어오셨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전에는 우리가 뭘 참고했냐면 이전 다음 버튼은 얘를 참조했다고요. 이제는 뭘 참조할 거냐면 페이저, 얘를 참조할 거라고요. 페이저. 저렇게 동그라미 밑에 나오는 걸 페이저라고 불러요. 또는 다른 말로는 인디케이터라고도 부릅니다. 인디케이터 또는 페이저라고 불러요. 페이저 들어가 볼까요? 자, 기본적인 사용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자, 거두절미하고 얘가 있기만 하면 얘가 요구하는 이 이름 그대로 있기만 하면 그 자리에 얘가 만들어진대요. 얘가 슬라이드가 되려면 마찬가지 사이클 슬라이드 쇼 가로 넘어가
2초마다 넘어가 라는 옵션이 지금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대로 복사.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 볼게요. 페이저의 예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 거에다가 적용을 해 볼게요. 복사. 페이저에 있는 코드 복사하십시오. 저도 복사. 자, 이게 우리는 슬라이드가 누구예요? 예, 이미지의 부모에다가 요 이미지의 부모에다가 얘처럼 이미지의 부모에다가 div에다가 요 클래스명이 저 속성과 값이 있으면 된다고 하니 여기다가 넣자고요. 다운표가 꼭 안 들어와요. 다운표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달라고요. 인스피레이션의 슬라이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페이저라는 거를 얘는 이름을 뭐로 하래요? 기본적인 이 라이브러리가 요구하는 클래스명은 사이클의 페이저래요. 그럼 저 이름으로 바꿔볼게요. 사이클의 페이저라고 바꿔주세요. 인스피레이션의 슬라이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요것도 바꿔주실게요. 전 저걸 다시 우리 걸로 바꿀 거지만 사이클2에서는 저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 그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넣으셨습니까? 여기 이 부분 넣었고 얘도 넣었어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보세요. 이미 슬라이드는 작동할 겁니다. 2초마다 자동으로 넘어가기도 할 거예요. 맞나요? 인스피레이션의 슬라이드 이미지의 부모에다가 좀 전에 코드를 넣어 주셨으면 저도 브라우저 볼게요. 저장했고요. 브라우저 하면 봅니다. 이 부분 2초마다 자동으로 잘 넘어가고 있다고요. 이미 슬라이드는 작동하고 있어요. 근데 페이저가 어딨나 좀 볼게요. 검사 이겁니다. 검사해서 우리가 페이저라는 게 사이클 페이저라는 게 있고요. 사이클 페이저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오네? 어차피 얘를 안 쓸 거였으니까 다른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슬라이드는 요 코드 페이저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 와서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저는 얘를 다시 페이저로 바꿀 거예요. 페이저라고 바꿔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 페이저가 지금 얘가 페이저가 안 된 이유는 이거를 어디에 넣냐면 좀 전에 예제에서는 이게 슬라이드 안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참고하는 소스를 보면 다시 한번 사이클2에 가면 왜 안 나왔냐면 이 div 안에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죠? 다시 한번 안쪽으로 넣어 볼게요. 그럼 나올 거예요. 요거를 어디에 이 이미지 위로 넣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참조하는 코드에 요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 안쪽으로 넣어 봐 주십시오. div 안쪽에 사이클의 페이저라는 저 태그가 있게끔 옮겨주세요. 옮기셨습니까? 저장하고 보시겠어요? 이제 페이저가 나올 거예요. 물론 동그라미에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숫자로 나올 수도 있어요. CSS, 얘가 제공하는 CSS를 우리 불러온 적이 없기 때문에 모양은 아까 데모 페이지에서 모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다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여기에 얘 클릭하면 작동해요. 이게 지금 인디케이터 또는 페이저라고 부르는 녀석이라고요. 확인됐습니까? 저거를 여기 위에 올리려면 당연히 우리가 CSS로 지금 밑에 있는 걸 억지로 올려야 되는 거니까 포지션을 잡아줘야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는 이 안에 넣는 걸 왜 비추하냐면 지금 거는 사실 여기 안에 있든 밖에 있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난 그러면 위에도 만들래요. 아까 여기에도 저걸 만들래요 라고 해서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면 나온다니까요. 여기에서도 위에 얘가 슬라이드지 않음. 이거 맞냐? 이거 아니고 밑에 before and after에서 여기 ul에 li 해서 얘가 슬라이드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얘를 넣으면 나오겠네. 넣으려고 봤더니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면 HTML을 잘 짠 거예요? 못 짠 거예요?
틀린 거죠. 왜 틀린 거예요? UL 밑에는 무조건 뭐만 들어와야 돼요? LI만 들어올 수 있다고요. 이거 자체가 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못 쓰는 거예요. 여기에도 페이지를 만들고 싶으면 얘가 어디에? 이 뒤에 바깥에 있고 여기에서 옵션을 이용해서 얘 페이저는 밖에 있는 이름 중에 얘야 라고 해서 옵션을 넣어주면 된다고요. 그 방법으로 쓸 거라고요. 밑에도 그래서 여기에 어디 갔어? 네, 여기에도 그 방법으로 쓸 거예요. 여기다가 안 하고 밖에다가 뭐의 페이저? 그냥 페이저라고 할 거라고요. 자, 이렇게 옮겨 놓고 저장하시고 이 사이클 페이저 툴을 보고 있어요. 자, 페이저가 어디 안에? 요 div 안에 있으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구현하기 힘들다라고 했고 리스트가 div 안에 얘가 이미지 베이스의 슬라이드면 이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리스트로 해놓으면 리스트에는 UL 밑에 div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얘를 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살짝 밑에 내려오면 커스텀 템플릿 부분을 볼게요. 지금 사이클 투 페이지에서 데모 페이지에서 페이저의 항목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거기에 중간쯤 보고 있어요. 중간쯤에 보시면 커스텀 템플릿이라고 있다고요. 찾았습니까? 자, 여기에서 보면 커스텀 템플릿에 보면 이거는 나오는 모양을 여기에 나올 모양을 이미지대로 하는 건데 이건 우린 필요 없고 이건 슬라이드 넘버 여기 슬라이드 넘버가 나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린 슬라이드 넘버 필요 없고 우린 동그라미만 나오면 된다고요. 페이지만 나오면 돼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사이클 페이저의 페이저라는 속성의 값으로 id 샵으로 되어 있으니까 id 커스텀 페이저 이 페이지 안에서 id 커스텀 페이저라는 빈 div가 있으면 그 안에다 페이저를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는 얘기예요. 얘가. 자, 커스텀 템플릿에서 이 부분 복사. 데이터 사이클의 페이저라는 부분 복사. 커스텀 템플릿에서 데이터 사이클 페이저 복사했으면 여기에서 지금 옵션이 하나 더 추가된 거니까 붙여넣기 합니다. 자, 편의상 다시 엔터해서 보여드리면 이 div 안에 클래스라는 속성의 값으로 div 안에 데이터 사이클의 fx라는 속성의 값으로 div 안에 데이터 사이클의 페이저라는 속성의 값으로 id 했는데 전 id가 아니거든요. 전 누구냐면 그냥 페이저라고요. 그래서 클래스명이니까 앞에 점 찍고 페이저라고 하겠다고요. 페이저. 자, 뒤에 요 슬라이드 바깥에 이 슬라이드 바깥에 누가 있다고요? 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 안에서 클래스명 클래스명 페이저가 얘의 페이저 역할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속성과 값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된다고요. 넣어 주십시오. 얘 하나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얘는 div 바깥에 있어야 돼요. 요 div 바깥에 있다고요. 자, 위로 올라갑니다. before and after 할 때도 여기 before and after에 얘 슬라이드 할 때도 얘가 요 클래스명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좌우 버튼이라고 했어요. 자, 이걸 조금 더 정교하게 할게요. 지금 이 이름이 밑에도 똑같아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 잘못하면 제가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밑에도 넣으면 얘를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얘 슬라이드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슬라이드도 움직여요. 그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고쳐서 저는 얘를 bi 슬라이드라는 클래스명 안에 있는 얘라고 해서 이렇게 바꿀게요. 지금 before and after의 슬라이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before and after의 ba 슬라이드라는 부분에서 얘의 이전 버튼의 역할은 제가, 얘의 다음 버튼의 역할은 제가 할 때에 앞에 ba 슬라이드라는 클래스명 하나 더 넣어주세요. 그러면 누구랑 구분할 수 있어요? 밑에 있는 슬라이드랑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before and after의 슬라이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지금 제가 빨간 박스로 한 거, before and after에서 빨간 박스로 한 거 복사. 복사. 해서 어디로? 내려와요. 다시 인스피레이션의 슬라이드로 와서 붙여넣기 합니다. 이제 여기는 누구 안에? 인스피레이션의 슬라이드 안에 PREV가 여기 있는 넥스트가 이전 다음 버튼이라고 해줍니다. 여기 안에 얘는 예쁜 여기 안 썼구나. 클래스명 쓸게요. 클래스명 PREV 클래스명 넥스트. 자, 이거 클래스명 바꾸시면 안 돼요. 왜 바꾸시면 안 되냐면 우리가 컨트롤스 안에 A라고 하고 똑같은 배경 이렇게 화살표의 배경을 지정했고 클래스명이 얘가 있으면 너는 왼쪽으로 얘는 오른쪽에 라고 이미 CSS를 공통으로 짜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얘는 바꾸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 위에서 카피해 온 거 2개 넣어주고 클래스명이 없었길래 여기 클래스명 추가해 주세요. 지금 인스피레이션 슬라이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페이저 사이클 2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페이저를 여기에 구현을 했다고요. 검사를 해보면 누구한테 검은색의 너비를 주고 해야 될지는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면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이 사이클의 페이저가 있고 그 위에 지금 요렇게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잠깐만 저장 좀 하고 다시 한번 새로 진행해 볼게요. 다시 검사. 저건 아까 외부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페이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페이저 안에다가 생성해 라고 했다고요. 그죠? 페이저의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면 얘가 이렇게 화면을 다 쓰고 있다고요. 블록 요소네요. 그죠? 이 블록 요소가 지금 이 인스피레이션 슬라이드 밑에 있는데 이걸 억지로 위로 올리래요. 억지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요. 억지로가 뭡니까? 포지션을 주란 얘기죠. 그죠? 얘한테다 포지션을 앱솔루트를 주고 앱솔루트를 주겠다는 얘기는 얘에 가까운 부모 중에 포지션이 기본값이 아니면서 얘의 기준이 될 녀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에 가까운 부모는 누가 있어요? 얘를 다 쓰고 있는 누구? 인스피레이션의 슬라이즈라고요. 얘가 기준이라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하단에 있으면서 검은색에 있어요. 써볼게요. 인스피레이션의 슬라이즈에 가서 인스피레이션의 슬라이드에 가서 기준을 잡아준다고요. 얘를 기준으로 누군가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겠대. 포지션 렐러티브 해서 기준을 잡아준다고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누굴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겠다고요. 이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요 녀석 페이저를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겠다고요. 이거 안에 있는 페이저가 다른 데도 있다는 가정하에라고 하면 여기 안에 있는 것만이라고 했을 때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한다고요.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겠대요. 이 요소의 레프트가 기준위치 레프트에서 안 떨어져 있고요. 이 요소의 라이트가 기준위치 라이트에서 안 떨어져 있고요. 이 요소의 바텀이 기준위치 바텀에서 안 떨어져 있다고요. 그죠? 이렇게 하고 높이를 주면 되겠지? 하이트. 디자인을 보면 높이 몇인가요? 54. 54의 검은색에 60%가 있다고요. 54. 검은색에 RGBA 해서 검은색에 60%가 있다고요. 0.6. 이러면 하단에 있어야 되잖아요. 안 있을걸? 그죠? 그걸 파악하셔야 된다고요. 저장하고 보면 분명히 내가 하단에 붙어 있으라고 했는데 안 보여요. 그럼 검사를 해보자고요. 도대체 얘는 어디 간 거야? 라고 해서 검사를 해보면 페이저는 내가 지정한 지에 있대요. 파란색으로 해서 보면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면 분명히 여기 있다고요. 근데 안 보이는 이유는 이 슬라이드에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슬라이드에 가보면 슬라이드 왜 안 나오는 거야? 라고 봤을 때 슬라이드가 우리가 하나하나 이미지가 슬라이드죠. 이미지를 제가 클릭을 했어야 이미지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안 나오는 거지? 라고 보고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Z 인덱스가 있다고요.
사이클 2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슬라이드마다 제팅데스가 97일, 98, 99 어떤 건 100도 있어요. 그래 버리니까 얘도 포지션이 앱솔루트죠. 우리가 한 것도 앱솔루트죠. 얘도 앱솔루트로 했다고요. 앱솔루트로 하고 앱솔루트 한 거에 두 개가 하나가 제팅데스가 높다고요. 당연히 슬라이드가 위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든 페이저가 얘를 이기려면 쟤보다 제트인덱스가 더 높아야지. 누가? 얘가 Z 인덱스가 누구보다 높아야 돼요? 다른 슬라이드보다 높아야 된다고요. 한 110 정도 줘볼게요. 이걸 파악해서 수정하신 분이 저장하고 브라우저하면 볼게요. 그러면 검은색 화면에 여기에 잘 나오고 있다고요. 확인되었습니까? 얘는 밑에 패딩이 있으면 안 되겠네요. 얘가 슬라이드 이거 누구죠? 인스피레이션에는 아래쪽에 패딩이 없어야 되겠어요. 인스피레이션에는 패딩이 위에만 있어야 되겠습니다. 패딩이 위에만 81이 있고 아래는 없다.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공이 바디 안에 DIB 안에 첫 번째 섹션에는 위아래 81의 공간을 만들자라고 해서 공토로 만든 게 있다고요. 그런데 이 인스피레이션은 아래쪽에 여백이 없어요. 내부에 여백이 없어야 되니까 위에만 있고 좌우 없고 아래도 없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상좌우하 3개 쓰면 상좌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넣어주십시오. 인스피레이션에 지금 보면 여기에 공간이 있다고요. 이 공간은 우리가 바디 안에 섹션마다 여기 위에 여기 아래 공간을 81을 주자라고 해서 커먼에다 넣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서 작동하고 있어서 그렇다고요. 넣어주세요. 저장하고 보면 이제 밑에는 여기 딱 붙었죠. 여기까지 되셨는지요? 얘를 기준으로 밑에 있는 페이저가 다 쓰는데 기존의 슬라이드 이 이미지에 사이클 2에서 제트인덱스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거보다 얘가 제트인덱스를 더 높게 해줘야지만 위로 올라온다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스타일 잡아주세요. 여기 안에 점점점이 있는데 요게 우리 디자인하고 똑같이 나오게 해달래요.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지금 요 점점점이 있다고요. 이미 클릭해서도 슬라이드가 잘 작동하고 있는데 검사를 해보면 얘가 뭘로 들어와요? 우리가 만든 페이지 안에 스팬 태그 들어오고 활성화되어 있는 거에는 클래스명이 액티브라는 게 들어오고 있다고요. 사이클 페이지 액티브. 자, 이 들어오는 이 글씨, 이 점 가지고는 우리가 디자인되어 있는 뭐를 만들기가 불편하다고요? 얘를 만들기가 불편하다고요. 얘 사이즈 몇이냐면 11에 11이에요. 기본적으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거의 색깔은 얘입니다. 7A, 7A, 7A. 한번 봅시다. 누구한테 스타일 잡아야 되는 겁니까? 페이저 안에 뭐로 들어온다고요? 스팬 태그로 들어온다고요. 얘의 위드와 하이트를 지금 확인한 거 아닙니까? 백그라운드도 확인을 했지요? 아이고, 왜 카피가 안 됐어? 다시 복사 해서 배경 색깔 좋고, 이 스팬 태그 안에 뭐가 있으면 얘한테 뭐가 들어온다고요? 활성화되어 있는 거에는 요 이름이 들어온다고요. 사이클 페이저의 액티브가 들어오면 배경 색깔이 뭐로 바뀌어요? 다시 검사. 완전 흰색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자, 제가 지금 누구한테 크기를 줬죠? 스팬 태그한테 크기를 줬어요. 스팬 태그는 무슨 요소? 인라인 요소. 크기가 나올 리가 있다? 없죠. 디스플레이를 뭐로 바꿔요?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바꾸든 인라인 블락으로 바꾸든 얘가 크기가 나오게 바꿔줘야 위드와 하이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 내가 만든 동그라미랑 안에 있던 점이랑 섞여서 나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를 보면 우리가 글씨를 밖으로 버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원형으로 안 했구나. 원형 보더 레디우스 원형. 자, 동그라미로 나오는데 점도 같이 나오고 있다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보면 어디 갔니?
예, 이렇게 점도 같이 나오고 있다고요. 이 점은 필요 없어요. 그죠? 저 점은 멀리 보내자고요. 멀리 보내는 게 뭐예요? 텍스트 인덴트. 글씨를 들여쓰기로 해서 저 멀리 보낸다고요. 브라우저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하나 나왔지. 이제 뭐 하면 돼요? 얘가 가운데 있으면 돼. 얘 부모가 누구예요? 페이저입니다. 페이저 안에 얘들이 뭐예요? 글씨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가서 뭐라고 하면 가운데 있겠습니까?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렇게 하면 얘들이 가운데에 있겠죠. 높이가 몇이에요? 5사니까 라인 하이트를 몇을 주면 돼요? 5사를 주면 되겠죠. 그 안에 가운데 있겠지. 저장하고 브라우저를 보면 얘한테 주면 안 되겠구나. 스펜 태그한테 줄게요. 스펜 태그에 가서 라인 하이트를 5사를 주었습니다. 브라우저면 볼게요. 컴온. 얘 왜 이러니? 검사 좀 볼게요. 라인 하이트 5사 있고 얘 높이 안에 하이트가 지금 얘를 글씨가 아니지. sorry. 라인 하이트가 소용이 없긴 해. 우리가 지금 위드와 하이트를 이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위아래 패딩을 확인해서 줄게요. 원래 고급 테크닉은 얘를 가운데 넣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 안 배워서 20 정도 줄게요. 얘한테 가서 패딩을 주면 되겠지? 위아래 20 픽셀 0. 상하 20 픽셀, 좌우 어깨. 브라우저 하면 보면 높이 뺄게요. 안에 있는 내용대로 자연스럽게 나오기 위해서 5사의 높이 뺄게요. 패딩을 줬기 때문에 높이를 뺍니다. 검사 좀 다시 해볼게요. 위아래 패딩. 쟤 뭐니? 얘 높이가 왜 이렇게 많이 잡히지? 라인 하이트가 묻어와서 그런가? 잠깐만요. 1. 높이, 얘가 높이가 몇이었죠? 11픽셀. 라인 하이트 똑같이 줘볼게요. 우리가 위에서 바디에서 라인 하이트 1이라고 해서 초기화한 게 묻어 있어서 얘가 글씨의 높이가 기본적으로 11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높이와 똑같이 높이가 잡히도록 라인 하이트를 다시 주었습니다. 이제 이 사이를 벌려주면 되죠. 그죠? 디자인 되어 있는 거 몇으로 되어 있죠? 사이가 보면 30. 그러면 양옆에 15씩 주면 되겠네. 마진 15픽셀 이렇게 벌어졌다고요. 자,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손가락 모양 나오게도 할게요. 커서를 지금 손가락 모양이 안 나와서 포인터로 바꿔요. 처음 나오는 속성입니다. 커서를 포인터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손가락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 슬라이드 했고요. 자, 좌우 버튼이 여기에 안 오는 이유는 우리가 위에 before and after 할 때는 당연히 얘를 기준으로, 얘를 감싸는 부모가 있어서 걔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얼마큼 떠져 있어, 위에서 얼마큼 떠졌어, 이미 컨트롤스 안에 A라고 해서 공통으로 얘를 잡아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 인스피레이션의 얘도 얘한테 기준만 잡아주면 끝납니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라고 하니까. 자, 이전 다음 버튼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검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스 안에 A, 얘도 위치를 잡고 있네요. 좀 전에 우리가 페이저의 위치를 잡으려고 인스피레이션의 슬라이즈에다가 기준을 잡아줬는데 아까 하단에 붙였을 때 누가 안 나왔던 이유와 똑같이 얘가 안 나왔던 이유와 똑같이 얘한테다가 뭐가 없기 때문에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컨트롤스 안에 A에 가서 인덱스를 올려줄게요. 우리가 그걸 어디에 작성을 했었냐면 라인을 보니까 198번
컨트롤스 안에 A에 가서 공통으로 잡은 게 있으니까 걔한테 가서 인덱스를 올릴게요. 198번 제 CSS 기준으로 해서 198번에 요 컨트롤스 안에 A에 가서 인덱스를 줍니다. z 인덱스 120 정도 줄게요. 슬라이드는 많아봤자 100 언저리에 있을 거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198번 라인에 가서 얘를 주세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잘 나오고 있을 겁니다. 얘 추가해 주세요. 컨트롤스 안에 A에 가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부분까지 완료했고요. 이제 Meet Us 부분 볼게요. 디자인 봅시다. Meet Us 부분의 저 패턴, Meet Us 부분의 패턴은 누구랑 똑같았냐면 여기 What We Do에서의 패턴과 똑같았어요. What We Do에서 패턴 넣었던 거 그대로 활용하겠습니다.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누구랑 똑같다고요? 예, What We Do랑 똑같다고요. 검사해 보면 What We Do에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복사했습니다. 가져올게요. 누구죠? 네, Meet Us. 클래스명 Meet Us. What We Do에 배경 넣었던 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브라우저 화면 보면 당연히 잘 나오고 있지요. Meet Us 안에 P 얘들마다 아래쪽으로 한 줄씩 공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떨어지게. 다음에 에밀리 더글라스라는 부분 디자인을 한 게 없네. 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푸터 밑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이클 2 해서 여기 인피를 넣었던 건 지우실게요. 이제 밑에 사이클 2에서 그대로 카피해 와서 이렇게 하면 나와요 라고 했던 거 지우겠습니다. 푸터 뒤에는 그래서 스크립트만 있게끔 해주세요. 푸터 뒤에 내용 사이클 2에서 가져왔던 임시로 가져왔던 내용은 지워 주십시오. 자, 푸터까지 요거까지 한 다음에 여기 지도 나오게 할 거예요. 지도도 스크립트를 1도 몰라도 지도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구현할 겁니다. 네이버 또는 다음의 API를 이용해서 지도를 바로 구현을 할 거예요. 자, 푸터의 스타일 보겠습니다. 디자인 보죠. 여기 글씨 크기 있고 위에 간격 한 줄 정도 있고 폰트 사이즈는 세미볼드의 12픽셀 칼라는 뭐니? 칼라는 A8 12픽셀 대문자에 세미볼드 12픽셀 대문자에 세미볼드 푸터 폰트 사이즈 12픽셀 대문자에 세미볼드 칼라 A8 가운데 정렬 그리고 푸터 안에 HTML 잘못 짰네요. 푸터 안에 내용이 그냥 이렇게 막바로 들어오면 안 돼요. 푸터라는 우리가 사용하는 내분이 섹션이니 푸터니 헤더니 이런 것들은 내용을 묶어주는 내용이니까 얘들의 성격이 뭐냐면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얘들 패러그래프로 감싸줄게요. P 그냥 여러분도 주의하셔야 될 게 div 태그 안에 글씨가 그냥 들어오는 것보다는 걔 안에는 div 태그는 누군가를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태그는 성격에 맞춰서 그 제목이면 h1, 링크면 a 그런 식으로 쏴줘야 됩니다. 오케이? p 태그로 묶어줘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해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브라우저 하면 볼까요?
가운데 잘 오고 있고 간격 줄게요. 간격은 얘한테 위아래 패딩을 줘도 되고요. 안에 P를 만들었으니까 P의 위에 마진을 줘도 되고요. 맘대로 해도 됩니다. 저는 위아래 아래쪽은 조금 공간을 줄 거고요. 위에는 한 줄만 넣어 볼게요. 패딩으로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27 아래는 54 두 줄 정도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터 했고요. 안에 A 태그의 색깔이 있네. 디자인에서 걔도 구현을 했던가? 안 했네. 우린 밑줄만 나오게 합시다. 그러면 부터 안에 A. 기본적으로 컬러가 A 태그는 반드시 A 태그까지 가야지만 글씨가 바뀌어요. 여기에서 부터에다 이렇게 컬러를 해봤자 이 컬러는 안 바뀐다고요. 밑줄만 나오게 합시다. 글씨 장식 언더라인 오케이.